제출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원청에 먼저 한번 파일을 보내주셔야 되세요. 그럼 파일을 보내주시면 지원청의 인사 담당 장학사님들께서 그 기재출 점검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옆에 별표가 붙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올해 2025학년도 가산점을 다른 사업부서에서 받아가지고 나이스에 등록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학폭 점수라던가 이렇게 몇 가지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좀 공문상에 좀 오류들이 있어가지고 그 오류 수정한 다음에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 가산점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2025년 12월 16일 월요일 이후에 인사기록 카드를 다운받으셔서 작업을 해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미리 지금 받으시면은 가산점이 누락되어 있어서 나중에 오류로 다시 안내가 되거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된 내용, 그 다음에 평정표, 그리고 증빙서류, 요 세 가지가 딱 일치해야 그 해드리기 때문에 보직교사는 그 학교에서 등재하시는 겁니다. 요거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지금 지역에 있는 인사 담당 장학사님들께서 이 평정 업무도 담당을 하시긴 하지만 정보 업무도 동시에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정이 퍼져가지고 계속 연락이 가게 되면은 이 지역에서 정보 업무를 하는데 차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간을 좀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기재출 확인은 꼭 요 날짜를 좀 지켜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7일 수요일부터 12월 23일 화요일. 좀 좀 마음이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사전에 일찍 앞쪽에 17일, 18일 정도에 좀 연락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류 직접 제출하시는 날은 24일 수요일부터 29일 월요일입니다. 요 시간을 이게 제한을 해드렸는데 이게 시간, 왜 이렇게 시간까지 이제 제한을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게 퇴근 이후에 오셨다가 이제 헛걸음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간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학교는 8시 반 출근 많이 쓰는데 교육청이 이제 9시 출근이다 보니까 좀 접수하시는 분들도 좀 출근하시고 한숨 돌리신 다음에 이 업무를 하셔야 좀 원활한 응대가 될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지만 10시부터 5시 사이에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하신 다음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일단 지원청 장학사님한테 먼저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쪽에 안내는 해드릴 건데 그 기재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번 다시 파일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채팅창에 연수 자료 올라가 있거든요. 그 다운 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오류사항 안내 일정 예정입니다. 이 옛날에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건 아닌데 이게 저희가 작업을 해가지고 오류사항을 총 3번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올해 작년이랑 달라진 점은 이제 지원청에서 서류 검토를 하지 않을 예정이거든요. 그 승진 서류 지원청에서 검토를 안 할 예정이고 시에서만 다 할 예정이라 총 3번의 오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서류 내시고 이제 제일 힘들 경우가 저희가 그 해외 여행을 가셔가지고 연락이 두절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요거 일정을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차 첫 번째 오류는 저희가 2026년 1월 20일 화요일 오전에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수정 접수는 각 지원청에서 1월 20일 화요일부터 22일 목요일 요 사이에 접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 1월 22일이 지나면은 그 1월 마지막 주랑 2월 첫 번째 주가 지원청에서 그 한창 인사 작업 그 정보 발령으로 정말 정신없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22일까지 수정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2월 9일 오전에 한번 또 다시 이제 2차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2월 9일부터 12일 목요일 사이에 수정 접수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3차 최종으로 2월 24일 오전에 안내를 해드리고 이때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간혹 가다가 저런 분들이 계세요. 아, 그럼 어차피 3번이나 오류를 안내를 하는데 나 그러면 1차 오류 안내 됐을 때 안 고칠 거고 2차 오류 안내 됐을 때도 안 고칠 거고 나 3차에 한 번만 내면 되지 않냐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서류 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 외로 오류를 안내를 해드리면 그 오류만 고쳐서 오셔야 되는데 다른 부분을 고치시다 보면서 오류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1차, 2차, 3차 안내가 되면 그때마다 오류를 수정해서 제출을 해주셔야지 내가 3차에 한 번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계속 오류가 발생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하는 거를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꼭 요 일정에 맞춰서 혹시 어떤 여행 계획이라던가 이런 게 뭐 이미 정해지셨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좀 고려해서 올해 겨울 일정을 좀 한번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작년까지는 이 하한점 안내가 공문에 없었는데 올해 공문에 하한점 안내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 하한점은 2026년 2월 28일 기준으로 경력, 연수 성적, 근무 성적,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입니다. 이게 학교 현장에서도 그렇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일반직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게 민원이 진짜 많이 들어와요. 뭐냐면은 이제 뭐 서류를 제출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의 점수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력 증명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바로 돼 있는지를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싶은 취지로 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 연말에 한창 이 성적 처리도 해야 되고 학교에서는 교육 활동에 이 전념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행정 업무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고 이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하한점을 제시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또 안내를 드리면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나 그럼 올해 특히나 영구학교 점수가 1점에서 1.25, 1.25에서 올해 1점으로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아, 올해 커트라인이 208.5인가 보다. 유치원인 경우에는,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등은 이 연수를 들으시는 게 아니십니다. 그 유치원 원감 같은 경우는 202.2점이 커트라인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연수를 들으시는 분들, 이게 올해 커트라인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리고 특수교감 같은 경우는 서류 제출하시는 분들이 너무 숫자가 적다 보니까 저희가 하한점을 어떻게 지금까지의 통계표로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다 보니 다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시는데 자격연수 명부를 내신 이후에 그러니까 3호랑 6호 파견을 제외하고 이제 4호 파견, 7호 파견은 연수 파견이시거든요. 이걸 또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이 4호 파견, 7호 파견, 제일 많은 게 저희 학습연구년. 이 학습연구년 기간에는 요 자격연수를 이수하실 수가 없으세요. 왜냐면은 그 저희 교감 선생님들께서는 좀 아시겠지만 연가 일수 산정할 때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되거든요. 뭐 휴직 기간이라던가 병가 쓴 기간이라던가. 물론 내가 지금 서류 내시면서 내년 7월에 아플 거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뭐 학습연구년 같은 거 선정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격연수 지명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 안 된다고 공문에 명시해서 나갔으니까 혹시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기재출자 인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2024년에 서류를 내신 분이 2025년에 서류를 낼 때 기재출로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2024년에 서류를 내셨고, 올해 또 서류를 내신다면 기재출이신데, 어, 저희가 하한점 안내를 하면서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뭐 퇴직자가 엄청 많은 경우에는 하한점이 좀 내려가게 될 거고 퇴직자가 정말 없는 경우에는 하한점이 올라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해에는 하한점이 너무 낮아서 서류를 제출하셨는데 또 어느 해에는 하한점이 올라가면서 서류를 못 제출하시는 경우가 발생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작년부터 2024년 제출자들부터 저희가 데이터화하고 있어서 제출 이후에 3년 동안 이제 인정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 설명을 드리면 내가 만약에 2023년에 서류를 내셨다가 24년 작년 서류를 제출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올해 서류를 제출하시면 이분은 신규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이걸 저희가 백데이터화 하는 게 2024년부터 하다 보니까
2023년에 백데이터가 없습니다. 지금 그 전산 데이터가. 그래서 이분은 안타깝지만 신규로 내주셔야 되시고, 작년 24년에 서류를 내셨는데 올해 하한점이 안 되셔서 서류를 만약에 못 내셨다. 2025년에 서류를 못 내셨다. 그런데 26년에는 하한점에 도달하시면서 서류를 내신다. 그럴 경우에는 기재주차이십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 작년에 서류를 내셨는데 25년 올해 하한점이 안 되셔서 서류를 못 내시고 슬프게도 26년에도 하한점이 안 되셔서 서류를 못 내신 상태에서 27년에 서류를 내시게 되시면 이분도 역시 기재출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류를 내셨는데 25년에도 서류를 못 내시고 26년에도 서류를 못 내시고 27년에도 서류를 못 내신다. 그럼 3년이 지나셨죠? 그러면 28년 때는 신규 제출자가 되십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내년 상황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똑같이 여기 26년에 만약에 어떤 분이 서류를 내셨고 27년에 못 내셨고 28년에 내시면 어디에 해당되실까요? 여기에 해당되시겠죠? 역시 기재출자가 되십니다. 기재출자는 뒤에서 안내를 한번 다시 해드리겠지만 지원청에 꼭 작성하신 평정 프로그램 엑셀을 보내셔서 이 별표를 받으셔야 되십니다. 그 작년에 한번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평정표에 별표가 붙거든요. 이거는 작년에 이미 검토가 끝났다라는 의미고 요거를 한번 지원청에 뒤쪽에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지원청에 안내를 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올해 제일 큰 변경 사항입니다. 어, 교감 선생님, 원감 선생님들께는 좀 희소식이실 수 있는데, 자, 서류를 제출하시는 분이 교사이신 경우, 그러니까 내가 교감 자격 연수, 교감 승진 대상자, 원감 자격 연수, 원감 승진 대상자인 경우에는 작년이랑 똑같습니다. 그 원본 대조필, 원본을 학교에 보관을 하고 사본을 제출을 해 주시는데 이 부분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연수 이수증이나 경력 확인 증명서 같은 경우는 매년 서류를 다시 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연수 이수증 같은 경우는 그 사이트에서 매번 출력을 하실 수 있죠. 그러면 그 출력한 걸 그냥 원본으로 내셔도 되십니다. 교사인 경우. 그러면은 원본 대조필을 찍으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자, 워드 자격증을 따셨어요. 그런데 저 밑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평정 이후에 원본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증빙 서류를 이 법적 보관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확인할 수 있다 보니 그러니까 자격증 원본을 내버리시면 자격증 원본을 돌려받으실 수가 없으시겠죠. 그러면은 뭐를 내시면 되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자격증 취득 확인서, 그러니까 자격증을 받았다라는 취득 확인서는 언제든지 서류를 떼실 수가 있거든요. 또 무료일 거예요, 걔가. 그러면은 나는 자격증 취득 확인서는 원본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자격증 취득 확인서 발급받기 싫고 나는 자격증으로만 할 거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거는 복사를 해서 원본 대조필 후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되십니다. 연수 이수증 같은 경우가 그 일정 자격 연수 이수증은 다시 재발급 받기가 어려우세요. 그런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에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 뭐 그냥 흔히 받으시는 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티처빌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받으시는 연수 이수증은 그냥 원본을 내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은 원본 대조필 도장을 찍으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예상외로 원본 대조필 도장 찍다가 오류도 진짜 많이 발생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찍고 교감 선생님 성함 쓰시고 막 도장 찍고 하시려면 되게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다 원본으로 이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 증명서도 마찬가지고. 자, 교감 선생님, 원감 선생님들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올해부터. 그냥 인사기록 카드로 다 가름할 예정입니다. 이게 왜 교사와 원감 선생님, 교감 선생님 차리를 두냐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인사기록 카드가 2007년에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그 전산화 작업을 그 담당 장학사가 한 땀 한 땀 한 게 아니라 그때 뭐야 상고분들이 좀 이렇게 수당을 받고 입력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정과 관련 없는 이제 학생들 아니면 지원단들이 입력을 하면서 좀 오류가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오류를 저희가 교사 신분에서 교감 자격 연수 받을 때
교장 승진자 명부를 낼 때 저희가 충분히 수정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교환관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이제 오류가 다 잡히신 경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인사기록 카드로만 네,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사기록 카드 제출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으십니다. 자, 먼저 교감 선생님, 원감 선생님들이십니다. 나이스에서 교장 선생님 또는 원장 선생님이 직접 출력을 해주셔서 두 쪽 모아치기 단면 인쇄로 출력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 원본 대조필은 이제 교장 선생님이 해주시겠죠. 원본 대조필 하신 다음에 요 이제 사용하신 실적에다가 요 앞에다가 이렇게 V 표시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사실 V 표시를 하셔도 되고 뭐 동그라미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앞에다가 동그라미 하셔도 되고 앞에다 V 표시 하셔도 되고 형광펜으로 옆으로 쭉 이렇게 그으셔도 되고 어떤 방법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검토를 할 때 이분이 요 실적을 쓰셨구나 라는 것만 인지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는데 요거 하나만 지켜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흑색만 사용을 안 해주시면 되십니다. 검정색만. 이게 가끔 가다가 검정색으로 이거를 매직으로 쭉 그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안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래가지고 보일 수 있는 색깔로 이걸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제일 저희들이 검토할 때 이거를 요청드리는 이유가 합산입니다. 직무연수 합산하시는 분들 막 2시간짜리, 1시간짜리, 3시간짜리 막 깨알같이 모아서 합산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체크를 안 해주시면 도대체 어떤 거를 쓰셨는지 찾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요 교감 선생님, 원감 선생님들은 좀 죄송스럽지만 요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교사분들은 이제 교감 선생님 또는 원감 선생님께서 인사기록 카드를 출력해 주시겠죠. 그런데 혹시나 교감 선생님, 원감 선생님께서 자리에 안 계신다던가 원래 애당초 정원이 없으셔서 뭐 없으시다던가 아니면은 뭐 급하게 뭐 교원감 선생님께 연락이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 원장 선생님께서 출력해 주셔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교사분들 같은 경우는 그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기 때문에 인사기록 카드에 이렇게 별도로 체크하실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자, 기재출자, 이거는 이제 기재출자 안내입니다. 어, 올해 연수를 받으신 선생님들이 계시겠죠. 교감 자격 연수를 만약에 받으셨고, 그러면 이제 교감 승진 명부를 제출하실 건데, 이분들도 다 기재출로 인정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에 2024년에 교장 자격 연수 서류를 내셨고, 2025년에 교장 자격 연수를 받으셨다. 그러면 2025년에 교장 승진자 명부를 내시겠죠? 역시나 기재출자이십니다. 작년에 종별 바꿔서 기재출 인정해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인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 기재출자분들께서는 평정표를 작성하신 다음에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고 앞에 안내해드린 것처럼 12월 17일 수요일부터 12월 23일 수요일 사이에 담당하는 지원청으로 그 아이스 메일을 발송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지원청에서 담당 장학사님께서 별표를 붙여서 메일로 회신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별표가 붙은 여부를 확인하신 후 출력을 하셔서 날인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요것도 이제 지원청에서 작년에도 이제 많이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어, 지원청 장학사님들이 앞에 안내 드린 것처럼 이 기간에 한창 지금 전보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문의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작업량이 많은데 요거를 이제 보내신 다음에 빨리 별표를 붙여서 회신하라고 독촉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다고 하셔요. 이게 그러다 보면 지원청에서 이거 계속 요 업무만 하실 수가 없다 보니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좀 회신이 올 때까지 잠시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이스 메일로 그 뒤쪽에 메일 주소 안내해 드릴 건데 메일로 받는 이유가 그 동명이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스톡 쪽지로 보내셔도 뭐 다시 메일로 뭐 받진 않겠지만 이게 지원청 장학사님들이나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동명이인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파일을 아이스톡 쪽지로 그냥 단순히 보내버리면 다른 분한테 가실 수가 있으세요. 뭐 나의 실적을 뭐 만천하에 너무너무 알리고 싶다, 자랑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뭐 괜찮으실 수 있는데
좀 그렇잖아요. 본인의 이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요 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재출 확인이 되시면 이렇게 12월 24일 수요일부터 29일 월요일에 진짜 서류를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런데 서류를 제출해 주셨는데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프로그램을 작업을 하시겠죠? 그럼 별표가 없어지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1번부터 다시 지원청이랑 반복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아마 기재출 한번 해보시면 좀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자, 나이스 인사 기록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산점 최대한 넣어드리고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가산점들이 있다 보니 그 사업부에서 아직 회신이 안 와서 12월 25일 월요 12월 15일 월요일 이후에 다운로드해서 하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요. 혹시 인사 기록에 오류가 발생했다면은 그 인사 기록 정제에 대해서 지원청에 증빙 서류와 함께 공문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지원청 장학사님께서 이제 수정을 해주실 겁니다. 경력 확인 요청서는 그 저희가 공문으로 안내해드린 양식을 쓰셔도 되는데 그 가산점 프로그램 마지막 단계에서 생성되는 거를 쓰시는 걸 좀 더 권장드려요. 왜냐면 이게 한글 양식 쓰셨을 때 이게 날짜라던가 뭐 이게 오타 같은 게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거 쓰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평정 프로그램 제출하실 때는 이제 학교에서 교감 선생님께서 공문으로 일괄로 한 번만 제출을 해주시면, 표지 공문 한 번만 제출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파일명을 수정하지 말아달라고 항상 부탁을 드리는데 계속 수정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꼭 이게 원래 수정을 안 하시면 이 지원청, 평정 구분, 학교명, 직위, 성명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이거를 굳이 수정을 하셔서 막 본인 이름으로 막 바꾸신다던가 기재주처럼 막 바꾸시거든요. 제발 수정하시지 않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 평정 프로그램 수정하시지 마시고요. 수신자 주소 이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일 주소 잘 확인하셔서 이게 메일 주소입니다. 이 메일 주소 잘 확인하셔가지고 보내주셔야 본인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네,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인사 서류에는 항상 정식 명칭을 기재해 주셔야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검단초 안 됩니다. 인천 검단초 안 됩니다. 인천 검단 초등학교까지 끝까지 다 적어 주셔야 되시고요. 병설 유치원 분들이 예상외로 이 병설 유치원을 빼먹고 쓰십니다. 병설 유치원이랑 초등학교는 완전 별개의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식 명칭을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평정자는 교감 선생님, 확인자는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유치원인 경우에는 평정자는 원감 선생님, 확인자는 원장 선생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 어떤 교감 선생님께서 병설 유치원 원감을 겸임하신다. 그럴 때는 그때는 순간적으로 지위를 원감으로 해서 제출을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완전 별개의 기관이고 교감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 역할도 해주시지만 병설 유치원의 원감 선생님 역할도 해주시거든요. 그때는 원감 선생님 되십니다. 강화도 같은 경우 그 교감 선생님이 안 계시는 학교가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평정자가 교장 선생님이 되시고 확인자는 그 지원청 과장님이 되십니다. 그 실적의 종료일 그 4회 배수로 끝나는 해는 2월 29일까지 있거든요. 그 종료일 잘 확인해 주셔야 평정하실 때 오류가 손해가 발생을 안 하시고요. 그 평정표도 증빙 서류도 모두 다 이게 단면 인쇄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가끔가다 이게 양면으로 종이를 절약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검토하다가 이 뒷장을 이렇게 넘겨서 못 보다 보면 이렇게 없다고 연락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경력평정표입니다. 이거 이따가 조성현 부장님께서 연수해 주시겠지만 기본 초과 경력 확인해서 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교감 선생님들 중에서 이 교장 자격 연수라든가 교장 승진 서류 내실 때 학위 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2021년 2월 28일 이전에 취득하신 실적만 인정이 되십니다. 그래서 교감 선생님 혹시 2024년이나 2025년에 연구대회를 나가셨다던가 학위를 받으셨다면 네, 안타깝지만 그냥 본인의 뿌듯함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위의 경우 2020년 9월 이전에 입학을 하셨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연수를 들으시는 교감 승진 대상자 분들, 네, 교감으로 승진하시면, 네, 대학원은, 네, 나중에 점수로 쓰실 수 없으십니다. 가산점 평정표도 역시나 그 추가된 내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만 잘 보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시고, 저희가 평정을 할 때 가장 대원칙이, 어, 동일한 실적으로, 하나의 실적으로 9번 중복해서 평정을 받을 수가 없게 하거든요. 그리고 같은 영역에서 두 개의 실적을 동시에 쓸 수가 없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60시간 연수를 받으신 거예요. 60시간 연수를 받았는데, 이 60시간 연수를 연수 성적에도 쓰고, 가산점에 뭐 1년에 4점씩 듣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것도 난 동시에 쓰겠다. 안 됩니다. 하나만 쓰실 수 있고요. 동일한 영역에서는 두 가지 실적을 쓸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천유공 제일 많이 연락 오는 게 인천유공이거든요. 인천유공에 중심학교도 하셨고 2024년에 청소년 단체도 하셨고 자율학교도 하신 거예요. 나 1년에 0.18점 쓰겠다. 안 됩니다. 같은 영역에는 한 개만 쓰시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너무 열심히 나의 실적을 많이 만드시고 동시에 쓰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전화하셔서 또 막 항의하세요. 아, 제가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면 쓸 수 있게 법을 개정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 뭐가 제일 문제가 될까요? 청소년 단체입니다. 2016년 이전에 청소년 단체는 뭐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1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자율학교, 뭐 중심학교 이런 거 하셨으면 1, 2월 달 실적이 날아가세요. 그거 왜 날아가야 되냐고 매정하다고 막 전화하시거든요. 매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규정이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네, 날아가셔야 되는 실적이셔요. 모든 서류 도장 잘 확인해 주시고 증빙서류 신청일자, 발급일자, 원본 대조필 일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끔 가다 보면 정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신청은 2026년에 하셨는데 원본 대조필을 2025년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적이죠? 정말 불가능하십니다. 차라리 이런 일이 일어날 바에는 원본을 내주시는 게 훨씬 좋으십니다. 근무 기간은 해당교 근무 기간이고 신청은 현재 근무 기간이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뭐 해원초에 근무를 하셔요. 현재 해원초 근무를 하시고 내가 과거에 저기 검단초등학교에서 실적을 요청을 한다. 그러시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청자 기관은 인천해원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실적은 인천 부현동초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런데 되게 신기하신 게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현재 회원초시면서 신청자에다가 그때 당시 기관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진짜 오류로 많이 잡히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잘 확인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인사기록 카드 두 쪽 모아 제끼 원본 대출을 해주시고 요것도 정말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영구학교 종료일은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10개월만 인정이 되십니다. 간혹 가다가 왜 나 1월, 2월 달에도 그 학교에 있었는데 왜 1, 2월 점수를 자르냐? 너 장학사 나쁜 놈이다. 이렇게 또 연락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나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 그 평정 규정이 그렇습니다. 네, 눈물을 머금고 종료일. 만약에 1년짜리 연구학교를 하셨다면 3월부터 12월까지만. 2년짜리 연구학교를 하셨다면 1년 차는 3월부터 2월까지, 2년 차는 3월부터 12월까지만 되십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데 정말 전화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 점수 쓸 수 있어요? 이 점수 됩니까? 이거 왜 동시에 안 되나요? 막 많이 물어보셔요. 사실은 모든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답변이 하나가 있습니다. 필살 답변이죠. 안 되는 이유는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안 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엑셀 프로그램에 넣어보시면 안 되는 애는 안 된다고 오류로 띵 하고 떠요. 되면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어보시고 답변이 올 때까지 조마조마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엑셀에 넣어보시고 안 된다고 뜨면 안 되는 거고요. 된다고 뜨는 거는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안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 때문에 안 됩니다. 저한테 전화해서 막 타협을 보시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타협이 안 되고요. 된다고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이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자 증빙 서류는 교감, 원감, 자격연수, 서류 제출자 중 신규만 내주시면 되십니다. 신규만. 한국사 자격연수 60시간 들으신 다음에 그거를 60시간 연수 실적으로 쓸 수 있냐라고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쓰실 수 있습니다. 평정표는 반드시 원본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원본 대조필 해서 제출해 주시면 안 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정하실 때 가산점 평정표 3페이지가 수정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3페이지만 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평정표 전부 다 제출해 주셔야 되십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정말 신기하게 왜 그러시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아마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시겠죠? 1페이지, 2페이지, 4페이지는 12월에 출력한 걸 내주시고요. 3페이지는 수정을 해서 1월 달에 출력한 걸 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너무 슬프게 오류로 잡혀서 다시 내주셔야 되세요. 네, 또 출력하셔야 되니까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더 많이 생기겠죠? 처음 내실 때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다 내주시면 되십니다. 지원단을 매칭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지원단 분들이 저희가 이 교사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는 연락이 안 되세요. 그리고 저희가 한 번 안내를 드릴 때 보다 정확하고 보다 완벽한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지원단한테 연락을 하시면 이거를 지원단들끼리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해서 좀 정선된 답변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 빨리 답변을 받고 싶은 마음에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김준섭 부장님부터 시작해서 서원석 부장님까지 다 연락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14명한테. 그래 놓고, 한 명이라도 빨리 오면 나 그 답변 써야지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빨리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가시는 겁니다. 꼭 본인에게 해당되는 지원단한테만 연락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14명한테 다 연락하시면 이 14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으는 데다가 같이 올리거든요. 그럼 본인이 질문하신 게 14개가 동시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되게 좀 이상해 보이겠죠. 그러니까 꼭 해당되시는 분한테만 좀 보내주시고 너무너무 마음이 급하겠지만 따뜻한 차와 음악을 들으시면서 잠깐 여유를 가지시면 답변은 꼭 해드리니까 좀 잠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어서 조성현 부장님께서 프로그램 연수를 해 드릴 건데, 다시 한번 제가 채팅창에다가 오늘 연수한 이 연수 자료를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연수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는 요거 다운받아서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성현 부장님 연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웅초등학교 교사 조성현입니다. 혹시 제 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종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된 연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원활한 연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비디오를 꺼둘 테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공유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저 컴퓨터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네, 먼저 저희 프로그램을 같이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지금 보이시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죠? 네, 여기 소식, 교육청 안내, 그다음에 조직도, 부서 안내 다 괜찮습니다. 저희 초등교육과에 있는 초등교육과, 네, 초등교육과 자료실로 들어오시면 지금 현재 80번, 게시번호 80번에 프로그램 실무자료, 그리고 각종 양식 새 파일이 지난 11월 28일에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저희는 이 맨 첫 번째 있는 파일, 2025학년도 평정표 작성 프로그램, 그리고 숫자가 아마 11번이 적혀 있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공식 프로그램이니까요. 이 프로그램으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편의상 여기에 이렇게 11번 프로그램을 미리 다운받아 놨습니다.
프로그램 다운받으실 때는 다운로드 경로를 확인하셔서요. 가급적이면 바탕화면이나 아니면 뭐 내 문서나 이렇게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곳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사기록 카드 다운받는 거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인사기록 카드는 기본 메뉴에 인사에서 인사기록으로 들어간 다음 네, 기본사항에 들어가면 네, 여러분 익숙하신 요 화면 인사기록 카드 화면 나옵니다. 네, 다운받으실 때는 출력 버튼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데 보통 저희가 인사기록 카드 전체를 받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전해드려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전체란 지금 기본 세팅값으로 되어 있는 요 인사카드 괄호하고 전체를 말씀드리는 건데 간혹 이거를 이제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요거 아니고요. 인사카드 전체 요거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파란색 출력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달라지죠? 네, 여기서 이제는 저희는 출력을 할 게 아니라 파일을 저장할 거기 때문에요. 여기 디스크 파일 누르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엑셀로 된 파일, XLX 파일로 다운을 받을 건데, 이제 요 겉에 있는 이미지만 보면 이 XLX 데이터라는 것과 똑같이 생겨서 간혹 요걸로 받으시는 분이 있으신데, 그게 아니고 위에서 세 번째 걸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걸로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처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다운로드 받은 요 인사기록 카드를요. 아까 다운받은 프로그램 있는 곳으로 같은 폴더로 옮겨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땡땡초 누구누구누구 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오늘 연수를 위해서 별도로 인사기록 카드를 지금 생성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 있는 학교가 영흥초이기 때문에 영흥초 인천시라는 교사가 서류를 제출한다는 가정하에 지금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사기록 카드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받은 평종표 프로그램이 아마 그 압축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요. 얘를 압축을 풀어주시고요. 더블 클릭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 화면이 뜹니다. 그럼 위쪽에 보시면 컨텐츠 사용이라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요게 요 보안 경고 컨텐츠 사용. 그러니까 처음 클릭하셨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운을 받으셔서 파일명을 변경하지 않으신 태로 이거를 한번 누르셨으면 동일 파일명일 경우에는 추가로 더 누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꼭 컨텐츠 사용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디를 봐주시냐면요. 제 마우스가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시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시트 이름은 메인 페이지라는 시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경력 계산이라는 시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경력 계산은 일자나 연도나 월을 계산하실 때 보통 저희는 뭐 네이버나 구글에 며칠부터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뭐 날짜 계산을 하면 그 계산하는 프로그램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로 평점은 데이를 날들 계산하지 않고요. 여기에 의한 계산이라고 민법에 정해져 있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 계산을 구현해 놓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경력 계산을 이용하셔서 꼭 계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력은 경력 평정표에만 들어가는 경력이 아니고요. 가산점 평정표에서도 어쨌든 일, 월, 연으로 점수가 부과되는 거에 있어서 그 총 기간과 관련된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동그랗게 원으로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우리 교감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들의 인사기록 카드를 기반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부장님들께서 또는 교감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내용이 구현이 되지 않는다면 거의 대부분 인사기록 카드에 오류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장학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인사기록 카드 그 부분을 정제를 해주셔야 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평정 부분 선택입니다. 요 하얗게 된 빈 셀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드롭다운 버튼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여기 셀을 클릭하면 여기 단추 하나가 생기고요. 얘를 누르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저희가 보통 교원감 같이 하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 합쳐서 저희가 진행합니다. 자, 맨 위에 보시면 교장 원장 승진 후보, 다음 자격 교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교원감 승진 후보자,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각자 사용되는 점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종별에 맞춰서 진행이 돼야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서류 제출자가 가장 많으신 교감 자격연수,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로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에 있는 평정 구분 선택을 클릭을 하시면 빨간색 글자로 근무 성적 합산점을 작성하세요라는 말이 나오고요. 여기 아래 시트에 보면 아까는 메인 페이지랑 경력 계산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 근무성적 합산점이 하나가 생겨요. 이 근무성적 합산점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말하는 오택상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그냥 들어가 볼게요. 좀 이따가 작성하는 거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 아무것도 입력이 안 돼 있어요. 그쵸? 소속에 보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력하시기보다 이따가 입력하시는 거를 보내드리고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인사기록 카드를 지금부터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기록 카드는 여기 2번 눌러주시고요. 아까 다운받아 놨던 바탕화면에, 저는 바탕화면에 지금 같이 받아놨거든요. 거기 아까 학교 이름으로 해놓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영흥초 인천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예, 다운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이 왼쪽에 비어있는 공간에 무언가 정보들이 막 채워지면서 팝업창이 뭐라고 뜨냐면 데이터를 확인 후 추가 수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고 얘를 추가 또는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소리겠죠.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노란색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 데이터 그리고 경력 그리고 이쪽에 보면 아래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 꼭 보셔야 되거든요. 이 아래 보면 이렇게 내리면 자격면허 이렇게 세 가지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류 제출자, 평정 대상자 본인이 갖고 있는 최상위 자격의 자격 취득일이 지금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 자격연수 제출자 중에 혹시 전문 상담 1급 교사를 취득하신 분들은 초등 일정 교사보다는 후에 취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엔 이 날짜가 전문 상담 교사 일정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요 수정이 가능하니까 초등 일정 자격 연수 취득한 그 자격 취득한 날짜로 바꿔 주셔야 프로그램에 크게 문제 없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초 데이터 보시면 평정 대상자 본인 들어왔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평정자 학교 교감 원감 선생님이십니다. 들어왔는지 확인해 주시고 확인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들어왔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소속교회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교감 교장 선생님이 불러가기에 지금 백데이터로 넣어놨기 때문에 특별하게 잘못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력은 인사기록 카드에 있는 본인 경력란에 있는 거를 다 불러왔습니다. 한번 쭉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임용 전 경력도 같이 불러와 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이 됐으면 바로 경력 변별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력 경쟁표 만들기 누르겠습니다. 자, 눌렀더니 오류가 나타나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작은 글씨로 제가 읽어드리면 인천광역시 교육연수원 나눔초등학교 경력기간이 겹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 불러와져 있는 경력을 봤더니 인천광역시 교육연수원에 18년 3월 1일부터 19년 2월 28일까지 근무한 경력이 있고 나눔초등학교에서 16년 3월 1일부터 20년 2월 29일까지 근무한 경력이 있어요. 근무기간이 겹치잖아요. 이 경우에는 아마도 연수원으로 1년 파견을 가 있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평정 프로그램이 겹치되 돌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거. 지금 현재는 이 경력이 필요가 없죠. 바로 이렇게 이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지워주시고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리 이상이 없음이 확인이 되고 여기에 경력 평점표라고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경력 입력하기 버튼을 눌러 사용할 경력 입력하세요라는 알림창이 나왔고 여기 아래 보시면 경력 평점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메인 페이지에서 기초 데이터에 입력한 것들이 여기 평정 대상자의 본인 그리고 아래 평정자의 교감 선생님, 확인자의 교장 선생님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산점 입력하는 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아까 합산점 같은 경우에 이 대상자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메인 데이터로 저희가 기초자를 불러왔기 때문에 이제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이거 들어간 거 확인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근무성적 합산점 제출하실 때 가장 많이 오류를 내시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저희가 아예 파보창으로 띄웠습니다. 근무성적 합산점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두는 이 5개년을 말합니다. 5개년도 점수를 전부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본인이 사용할 연도의 근평 점수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점수를 전부 다 5개 넣으셔야 됩니다. 한번 임의로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점수 5개년치를 넣으시고요. 네, 이거는 교감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교감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입력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듣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진짜 쓸 점수를 요 오른쪽에 여기 H열에 있는 요 세 개 선택이라고 붙어 있는 요 부분에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숫자 1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분은 21년부터 25년까지 지금으로부터 거꾸로 최근 5개년의 5개의 근무 성적 평정 점수 중에 자신에게 제일 유리한 22년, 24년, 25년을 선택했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렇게 되면 반영 비율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며 최종 점수가 환산점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분평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경력으로 넘어와서 자, 경력 평점표 생성됐고요. 이제 경력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경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력은 기본적으로 기본 경력과 초과 경력이 있습니다. 이번 평정은 2026년 2월 28일 학년도 종료일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2026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최근 15년 180개월 까지를 기본 경력이라고 하고요. 기본 경력이 종료된 날부터 다시 과거 5년 60개월을 가면 그걸 초과 경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본인의 경력 중 단 한 번의 휴직도 없고, 물론 여기에는 100% 인정되는 휴직 포함입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2011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가 15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료일로 다시 5년이기 때문에 2006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28일이 됩니다. 그래서 휴직이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100%다 인정받으신 분들은 여기 평정표에 2006년부터 2011년부터 2026년까지가 나오면 되고요. 여기 2006년부터 2011년 6월 28일까지가 나오면 됩니다. 네.
그 다음 휴직기간의 경력 평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파란색 부분은 18. 18이라는 거는 100%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로 육아휴직이 있고 병약휴직이 있습니다. 2585입니다. 다음 5할 50%만 인정받습니다. 즉 유학휴직을 2년을 갔다 왔다면 그 2년의 기간 중 50%인 1년만 평정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수휴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정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0%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평정에서 제외돼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공무상 질병 외 질병휴직입니다. 두 번째, 행방불명, 그다음에 지금 이름은 바뀌었지만 과거 가사휴직, 동반휴직, 자율연수휴직, 12호 이런 것들 안 됩니다. 그다음에 고용휴직 중에서도 6시간 미만의 근무인 경우에는 인정받으실 수가 없고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휴직들의 명칭을 교육공무원법 제44조 1항에 의해서 코스로 저희가 기호화해서 표현하는데요. 요거 참고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실무 자료, 네, 여기 실무 자료 있죠? 77페이지 잠깐만 그냥 보여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가경력이랑 나경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경력은 내가 지금 교감의 위치에 있느냐, 교사의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경력이라는 거는 지금 본인이 현재 위치한 것과 동일 등급의 경력을 가경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을 때가 다, 두 단계가 낮을 때가 다입니다. 교사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제가 교사이기 때문에 같은 교사이거나, 전교사입니다. 발령받은 전교사. 또는 그거 이상면 전부 다 가경력입니다. 나경력은 이걸 수직적으로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전임 근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통상 저희한테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 기간제 교사 경력이 나경력입니다. 이거는 교사 기준입니다. 그럼 이제 교감 선생님 기준으로 가면 교감 선생님들한테 가경력은 교감일 때부터 또는 전무직 출신이시면 장학사, 연구사, 장학관, 연구관 요거 다 가경력입니다. 그리고 교사이셨을 때는 나경력이 되는 거고요. 기간제셨을 때는 다경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경력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경력 입력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하나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화면 조금만 할게요. 인사기록 카드에 있는 제 경력이 여기 다 불러와집니다. 이렇게 다 불러와집니다. 임용 전과까지 불러와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휴직 여부라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그러니까 요 제가 소망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 내에 1년 11개월 28일을 2호 휴직을 했다는 소리예요. 2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역 휴직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표시가 됩니다. 얘를 입력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경력부터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영흥초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1년을 입력을 할 때는 여기 경력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서류 제출자 관점에서 영흥초에서 2025년에 근무한 것은 기본 경력이고 또 교사로 근무했기 때문에 가경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조합이 되어 있는 기본 가경력을 누르고 요 입력 버튼을 누르면 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좀 관찰해 주세요. 그걸 누르면 이렇게 기본 가에 요 해당되는 경력이 자동으로 들어와집니다. 근데 제가 이걸 잘못 넣었다. 그러면 요 화면을 잘 보시면 이게 이쪽이 지금 달라졌거든요. 여기 기본 가라고 여기에 멘트가 들어간 건 이 평정표 안에 들어갔다라는 걸 또 같이 상징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지금 이 경력을 잘못 넣었다 싶으면 이게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빨간색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사라졌죠? 그리고 여기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자,
아까 아무것도, 휴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2011년부터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기본가를 넣습니다. 넣었더니, 180개월 딱 들어갔죠. 네. 그래서 다음 것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기본가. 넣었더니, 어떻게 됐냐면, 요 경력이 들어가는 순간 기본가는 180개월까지인데요. 246개월이 들어가게 됐고 빨간색으로 기본 경력이 180개월을 초과하였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평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넣었던 요 소망초등학교 부분을 다시 클릭을 하시고 초기화를 시켜서 얘를 빼내겠습니다. 여기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은 초과 경력에다 나머지를 입력해야 되겠죠? 추가 경력 입력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클릭. 그리고 초과 경력에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가경력에 대해서 초과 가경력 입력. 이렇게 해서 잠시만 보면 초과 경력이 60개월 초과되었습니다가 나옵니다. 66개월이 들어갔거든요. 60개월만 들어가야 되는데 66개월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합계가 20년인 240개월이 나와야 되는데 24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력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부분 일단 초기화를 시켜야 되겠죠? 네, 초기화를 시켜서 뺍니다. 그러면 요 경력 중에 60개월 되는 경력만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경력 분리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분리 기능이란 지금 요 하나의 경력을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앞과 뒤로 나누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경력상에는 2006년 3월 1일 기준으로 나누게 된다면 60개월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력 분리 여기에 기준되는 날짜 2006년 3월 1일을 넣고 날짜 분리를 누르게 되면요. 자, 여기 소방초등학교 경력이 2005년 9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있을 때 2006년 3월 2일을 기준으로 나눠진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한테 필요한 요 부분만 초과 과에 입력을 한다면 네, 이상 없이 기본 경력 180개월, 초과 경력 60개월, 합 240개월인 걸로 경력 분석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다른 사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입니다. 자, 이분은 휴직이 좀 많습니다. 네. 1년짜리 1호 휴직도 있고요. 2년짜리 보니까 7호, 5호가 막 겹쳐 있고요. 2호 휴직도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이 경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분의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가격료로 입력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 요 부분을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4년 6개월 근무하는 동안 1년을 1호 휴직을 했어요. 1호 휴직이 뭐냐면 질병휴직이거든요. 질병휴직은 공무상 질병일 경우엔 전부 다 인정을 받고 공무상 질병휴직이 아닐 경우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공무상 질병을 왔는지를 확인하는 건 이쪽에 인사기록 카드에 가셔서 1호 휴직을 여기를 받는데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1호 질병휴직을 하셨는데 공무상 휴직은 아니시네. 그러면 얘는 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빼내는 거 보여드리면 아까 22년 3월 1일부터 1년이 질병휴직이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 분리를 합니다. 먼저 요 휴직이 포함된 경력을 클릭하고요. 3월 1일로 한번 분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분리가 됐죠. 네, 이 상황에서 아까 23년 2월 28일까지가 휴직을 했으니까 그 다음 날인 3월 1일 날짜로 얘를 한번 더 분리를 해볼게요. 네, 하게 되면 아까 그 사랑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총 4년 6개월 중에
휴직인 경우와 휴직이 아닌 경우로 딱 이렇게 지금 나뉘어졌죠. 그래서 휴직이 아닌 경우는 반영하시면 안 되고, 휴직인 경우는 반영하시면 안 되고, 휴직이 아닌 경우만 기본가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0년 9월 1일부터라고 나오지만 실제 이 날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66개월이 나와야 되는데 요 1년 지금 여기 보이시는 질병휴직 1년은 이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요만큼은 딱 12개월이 제외된 54개월이 입력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직인 경우에는 이 기준 날짜를 가지고 분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류 제출자 중에서 이 휴직이 있어요. 있는데, 얘 안 넣어도, 그러니까 얘가 포함된 거를 넣지 않아도, 소위 말하는 이 20년 다 채울 수 있고, 점수의 변화가 없으시면, 요 휴직이 들어간 것 자체를 그냥 통으로 안 쓰셔도 돼요. 이해되셨죠? 굳이 안 자르셔도 된다는 거예요. 휴직이 있는 경우나. 나머지 경우에는 이 경우는 반드시 잘라주셔야 돼요. 요 경우는. 그냥 휴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100%이신 분들은 자르셔서 요 날짜 맞춰주시고요. 휴직이 포함되신 분들, 여기서 말하는 휴직이란 0% 휴직이나 5할 휴직을 말하는 거예요. 평정을 못 받으시거나 또는 병정을 절반만 받으시는 휴직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 분리하는 게 복잡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저희는 지금 보여드릴 때 간단하게 1년짜리를 보여드렸지만 뭐 어떤 연수휴직은 4개월 11일 막 이렇게 가시는 휴직도 있어요. 걔를 50%로 잘라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점수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그 휴직에 포함된 기간 전체를 그냥 드러내시고 다음 거대로 위에부터 15년 차게 기본 가주시고 그 다음부터 초과로 가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리되는 거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럼 아까로 다시 돌아와서 네. 그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이상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이제 5번 연속적 평정표 만들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연수 성적 데이터를 입력하세요라는 게 떴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사업창 눌러주시면 되고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요 아래 연성적 평정표라는 시트가 하나 새로 생겼고요. 연성적 평정표라는 화면이 하나 담겨졌습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 교육성적 및 연구대회 입상 실적입니다. 누르시면 학위 취득 실적이 있으면 연구대회보다 먼저 입력해야 되니 학위 취득 실적을 입력하려면 예, 아니면 아니오를 누르세요라는 사업창이 뜹니다. 학위 취득 실적은 저희가 아는 편한 말로 대학원 점수입니다. 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게 뜹니다. 그리고 학위 취득 실적 평정이라고 나와 있죠? 네. 여기서부터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기록카드에서 불러오지 못하고 직접 수기 입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위 취득 실적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손으로 입력하시는 이 부분에서 또 오류가 제일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이 보겠습니다. 종류 클릭합니다. 석사, 직무 관련성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손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학위는 보통은 교육학 석사세요. 네, 교육학 석사. 그리고 학위 수여기간은 이 석사 학위를 준 수여기간이 있겠죠? 학위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그냥 해볼게요. 경인교육대학교, 뭐, 교육대학원. 학위 취득일은 마찬가지로 학위기에 있는 취득일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날짜 형식은 요 아래 빨간색으로 나와 있듯이, 연도, 빼기, 달, 두 자리, 빼기, 일, 두 자리, 요 8자리인데, 빼기만, 연월, 일만 구분하는 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입력을 눌러주시면 되는, 그러면, 아까 여기가 000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입력한 걸로 인해서 석사 실적 1개가 들어갔고, 평정점 1.5가 지금 이 연성성 평이 안 있다라는 거를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볼게요.
지금 입력한 게 이렇게 들어왔죠, 여기에. 이렇게. 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지금 입력한 거 잘못 입력했다. 그러면 어떤 버튼 누르면 될까요? 네, 여기 초기화 버튼 누르면 되겠죠? 누르면 다시 0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면 적혀 있었던 게 사라진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입력이 끝나고 나셨으면 요 위에 X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X 버튼을 눌러주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X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요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연수 성적과 연구 대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연수 성적이라고 하면 저희 자격 연수 넣는 거 하나, 그리고 직무 연수 세 가지 넣는 거 그 화면이고요. 연구 대회는 개인 연구 대회가 되겠습니다. 연수 성적부터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격연수 나오고요. 직무연수 세 가지. 자, 본인이 들으신 60시간짜리 직무연수 중에 최근 10년 2개월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연수가 인사기록 카드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여기에 불러와 줍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자격연수부터 먼저 클릭하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실수하시는데 첫 번째 직무연수가 소위 말하는 성적, 점수를 사용하는 직무연수입니다. 그 경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교육 성적이 이게 제일 점수가 높기 때문에 얘를 먼저 이렇게 클릭을 해주셔야 이렇게 점수가 되는 게 들어가고 나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분이 다른 거를 먼저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아까 점수와 다른 게 들어간 거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점수는 있는 거 유리하게 잘 판단하셔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연구대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연구대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나온 것 중에 본인한테 유리한 거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잘못된 사례를 샘플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클릭했습니다. 안 떠 있습니다. 지금 자격연수가. 자격연수에 지금 여기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격연수가 뜨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문의가 옵니다. 자격연수가 나오지 않아서 입력할 수가 없어요. 라는 문의가 많이 오는 편에 속하는데요. 그 경우에는 거의 이 경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데이터는 인사기록카드에서 불러온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확인하시느냐? 인사기록카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인사기록카드에서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불러와야 되는데 오른쪽 두 번 가시면 여기가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면 직무연수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불러옵니다. 얘가 자격연수로 기재가 되어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셨으면 지역장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이 부분을 인사기록해서 정제를 하셔야 화면에 여기에 자격연수가 뜨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요거 잘 보면 이거는 60시간에 90점이라고 떠 있는데 얘는 지금 점수가 나타나 있지가 않잖아요. 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얘를 클릭을 하면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라고 평정표에 보내주지 않습니다.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안 생기죠, 지금. 얘는 클릭하면 그냥 들어가는데 얘는 클릭하면 안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 점수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된다면 교육 성적이 들어간 이수증을 증빙 자료로 해서 기록카드 정제를 받으시고 정제된 기록카드로 다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작업을 인사카드를 삽입을 하셔야 성적표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연구대회도 동일합니다. 지금 보면 요거에 보면 연구자 수가 지금 비어 있어요. 그쵸? 네. 혼자 나간 대회라면 1이라도 적혀 있어야 되는데 비어 있어요. 최근 데이터는 거의 이런 적이 없는데 좀 과거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클릭을 하면 마찬가지로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이 안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네.
요 사례 하나 보여드렸고요. 다음 사례 하나 또 더 보여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자, 이제 경력 잘 만들었어요. 이제 연수성적표 만들 겁니다. 눌렀어요. 근데 연구대회 실적 중에 비어있는 항목이 있다라고 나와요. 그쵸? 그리고 누르면 올바른 날짜 형식도 아니래요.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요런 경우. 여기 보면 연구 실적에 수상일자가 비어 있는 경우.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입력이 불가능하니까 꼭 찾으셔서 확인하셔서 정제 받으셔야 그 다음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된 거 사례 보여드렸으니까 그대로 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이 다 완료가 되셨으면 점수 꼭 확인해 보시고 이상 없는지 확인하시고 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다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 이제 7번 기초자료 추출하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자료 추출하기 눌렀습니다. 그러면서 아래에 기초자료라는 시트가 생겼고요. 여기가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내용이 많은 탭입니다. 직무연수 이수 실적 아는 가산점부터 쭉 본인의 실적을 가산주 탭에 있는 걸 다 불러옵니다. 경력까지. 얘를 가지고 이제 가산점 평점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건 저희 명부작성 실무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총괄표라는 게 있습니다. 총괄표라는 건 승진에 필요한 점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드리는 건데 경력, 금평, 연수, 가산점은 공통가산점 선택가산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얼마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총 2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구조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장학생께서 잠깐 설명하시긴 했는데 중복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만 보실게요. 선택가산점 보겠습니다. 선택가산점에 넘버링이 되어 있어요. 1. 지역근무 및 유곡경력 2. 보직교사 전문직 근무경력 3. 특수교육 4. 교육과 민족 연구경력 5.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 6. 인천교육 공원 실적 저희 인천의 선택가산점은 총 이렇게 6개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점수들이 이제 막 나열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6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67페이지는 이제 가장 질문도 많으시고, 가장 아까 장학사님 표현대로 빌리자면 뭐 화가 나시기도 하고 억울하시기도 하는 부분이 이 중복 처리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복 처리 기준의 대원칙은 그룹 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 아까 1, 2, 3, 4, 5, 6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동일 그룹 내에서는 동일한 평정기준의 평정사유 2개 이상이 중복, 불가, 하나만 쓸 수 있습니다. 같은 그룹 내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같이 사용 못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같은 그룹 내에서. 그런데 지금 보겠습니다. 아까 6번이 인천교육공원이었어요. 요 6번의 인천교육공원 안에는 청소년 단체도 있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영재도 있습니다. 원칙은 그룹 내에서는 같이 못 쓴다고 했어요. 동일 학년도, 동일 연도에. 그런데 2028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은 중복 인정을 해준다는 별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특이한 경우는 여기다 남겨놓는 거. 마찬가지로 그런 사유로 인해 보통 우리 도서벽지, 농어촌, 특수지랑 학교교육 유공이랑 같이 못 쓰잖아요. 그런데 2015년부터 요 27년 2월 20일까지 한 2년에 한해 기간 한정으로 동시에 같이 쓰되 유공의 50%는 인정해 줄 거야 라고 별도 규정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더니 이제 헷갈리셔서 특수지에 계신 분들도 이거 되는 거 아니냐고 자꾸 물어보셔서 저희가 특수지는 안 된다, 택일이라고 별도로 다시 넣어놓은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연구학교 공통가산점과 같이 못 쓰는 것들 여기다가 쭉 작성해 놨습니다. 요거 확인하시고 선택을 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직무연수 이석 실적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연수 이수실적에서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설명드릴 게 있어서 아까 장사님이 잠깐 설명드렸지만 저희는 지금 평정을 지금 이 기준에서는 학년도 단위로 하는 거예요. 학년도 단위로 한다는 건 우리 학년도 시작일인 3월 1일부터 2월의 말일까지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평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기간의 내용을 평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그러진 않았어요. 원래는 연 단위로 평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일이 1월 1일이에요. 저희가 학교를 3월 1일에 옮기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평정은 그 상위에 있는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했어요. 그 이유는 명부 작성 시기가 1월 31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명부 작성 시기가 3월 31일로 두 달이 미뤄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한 달 앞인 2월 말까지의 실적을 쓰는데 그 당시는 1월 30일이 명부 작성 기준이었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기준을 써서 연으로 갔습니다. 연으로. 그렇게 해서 쭉 연으로 가다가 변화가 가장 많았던 2016년에 한 해 이제 연 말고 학년도로 바꿔야 되겠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1년도 12개월이고 저희 학년도도 12개월이잖아요. 이 변화를 주기 위해 2016년은 1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그해 12월 31일로 끝내지 않고 2017년 2월 28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해만 특례 적용을 해서 14개월을 줬어요. 그 얘기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016년을 기준으로 평정은 연 단위로 했고 2016년에 특례 규정 14개월을 줘서 2017년부터는 학년도 단위로 해서 지금의 평정으로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복잡합니다. 근데 먼저 뭘 봐주셔야 되냐면 오른쪽에 있는 이 직무연수 이수실적의 여기 비고를 꼭 봐주셔야 돼요. 혹시 이렇게 확대를 해놓으셔서 여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른쪽이 안 보이실 수 있어요. 반드시 이 아래 슬라이드 바가 있다면 미루셔서 보셔야 돼요. 여기서 저희가 메시지를 드리는데요. 어떻게 드리냐면 합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라는 건 연수를 이수하신 실적은 맞지만 15시간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소리고요. 얘는 나중에 합산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수정해놨는데 이렇게 빨간색이 떴어요. 3년 이내 중복 연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이거 한번 볼까요? 안전한 테두리의 나라는 연수를 25년 9월 25일 날부터 시작해서 9월 29일 날 종료했어요. 직무연수 이수실적 모든 연수의 기준은 시작일이 아니고 종료일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연수를 여기에 하나 들었었던 거죠, 과거에. 그죠? 근데 종료일로 볼게요. 24년 7월 26일에도 들었고, 25년 9월 29일에도 들었습니다. 아, 여기서 말하는 동일 연수라는 건 연수명, 연수 시간, 이게, 그리고 연수 운영 기관이 이 세 개가 동일하면 저희는 동일 연수로 판단합니다. 혹시 만약에 이 세 개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커리큘럼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평가 대상자 본인께서 커리큘럼을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증빙 자료로. 그러면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인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 두 연수는 이렇게 떴거든요. 종료일 기준으로 3년 안쪽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얘도 쓰실 수 없고 얘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평정하실 수 없습니다. 3년 이내 중복 연수는. 그래서 이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셔야 되는데요. 삭제하실 때 이렇게 누르시고 이렇게 삭제하시면 안 돼요. 이게 나중에 평점표 안 만들어지거든요. 구멍이 없어야 돼요. 얘는. 그래서 이 셀 우클릭하시고 삭제로 그냥 열 자체를 행 자체를 날려버리셔야 됩니다. 네. 둘 다 못 쓰죠. 3년 이내 중복입니다. 3년 이내 중복은 둘 다 못 씁니다. 네. 그런데 쭉 여기 비고란을 보다 보면 여기 있어요. 중복 연수, 최초 연수만 인정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소리는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연수를 들었는데 연수 종료일 기준으로 3년이 지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아까 3년 이내 중복은 둘 다 못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경우에는 최초 연수, 즉 과거 연수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오 때문에 이렇게 됐냐면
저희 60시간 직무연수 점수 이렇게 성적 따야 되는 점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같은 연수를 이제 계속 들으면 시험 점수가 유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똑같은 수강을 여러 번 듣고 공식적으로 시험을 여러 번 봐서 점수를 올리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최근에 있는 건 인정하지 않고 과거 것만 인정하는 겁니다. 3년이 벗어났을 경우. 근데 3년 이내면 그조차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교육부 방침이고 공문으로 다 시행된 거라 저희 명부작성 실무자료에 이미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 것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직무연수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마 교감선생님들께서는 직무연수 합산 많이 물어보실 텐데, 그거는 제가 요거 끝나고 바로 교감선생님들 거 하나 하는데, 그때 자세히 보여드리고 지금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냥 눌러볼게요. 이 가산점 평점표를 그냥 누르면, 직무연수는 1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확인을 눌러버리면, 잘못된 부분을 얘가 가서 빨간색으로 지적해 주거든요. 얘는 지금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 길라잡이라는 연수가 1학점이 안 돼요. 10시간짜리거든요. 안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15학점 이상, 15시간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얘는 합산으로만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래서 얘를 가지고 무조건 만드시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내가 몇 년도에는 어떤 연수를 쓸 건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만드실 때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얘만 믿고 그냥 계속, 그래? 그럼 이거 지워야 되겠네? 계속 걸릴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럼 또 삭제하고, 또 삭제하고.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기본적으로 정지하실 수 있으면, 바꾸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설명드리면, 여기 있는 요거 연수 이름이거든요? 인사가리 기록카드에 있는 연수명 그대로 불러왔어요. 제가 실수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얘를 삭제해버렸어요. 근데 얘를 다시 넣어야 돼. 이 연수를. 그러면 이 맨 아래 가서 이제 넣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내가 넣어야 되는데, 연수, 이수하고, 여기 있죠. 여기에. 아까 그 연수명 있죠. 띄어쓰기 포함 똑같이 넣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삭제하실 때, 유념 있게 잘 삭제해 주시고, 혹시 삭제하셨다면, 인사기록화되어 있는 연수명을 그대로 갖다 넣으셔야 된다는 거, 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걸 보여드리기 위해 네, 직무연수 이수 실적은 임의로 제가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직무연수 이수제 돌아갔다는 하에 이제 보겠습니다. 가산점에 있는 여러 실적에 이렇게 구분 코드라는 게 불러와집니다. 구분 코드란 이 항목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점수화 시켜주는 거예요. 이 실적을 얘는 어쩔 땐 0.06이고 어쩔 땐 0.0636이고 어쩔 땐 0.25이고 막 이러잖아요. 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코드가 이 구분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이 실적이 그 구분 코드와 동일한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부터 에러가 난 게 보이는데 뭐냐면 보겠습니다. 청소년 봉사단 바로하고 동아리 봉사단을 인천 별빛초등학교에서 받으셨어요, 이분이. 청소년 단체 한 게 아니고 봉사단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구분 코드는 67번 구분 코드로 청소년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 로직상 청소년자가 들어가면 청소년 단체를 불러오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 봉사단 이름이 옛날에는 학생 봉사 동아리인가 그랬다가 청소년 단체랑 같이 두 개를 병기하면서 청소년 봉사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얘가 67번으로 불러와져요. 그래서 간혹 이거 확인 안 하시고 이렇게 적혀 있고 이렇게 해서 평점표 내시면 오류사항. 청소년 단체와 동아리 봉사단은 엄연히 같은 항목에 있는 점수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봉사단 하셨는지 청소년 단체 하셨는지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코드는 제가 아까 봉사단이라고 했으니 봉사라고 입력해보면 학생봉사 동아리 지도교사 구분코드 107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얘를 배출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학생봉사 동아리 지도교사라고 바뀌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 어떤 것들이 또 있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구멍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에 이 실적이 지금 들어가지 말아야 될 셀이 뭔가 들어간 것 같죠. 그럼 요거는 그냥 삭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보겠습니다. 이 실적은 자율체육활동이라는 주제로 중심학교 점수를 따신 것 같은데 하필 이름에 자율이 들어가요. 자율이 들어가면 저희가 자율학교라는 게 또 다시 인천교육공원에 있잖아요. 얘는 중심 늪에서 못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구분코드가 비어있기 때문에 한글표 누르시고 중심학교를 찾으십니다. 그럼 중심학교 코드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해당 기간이 2010